지금 보시는 폭탄은 집속탄이라고 불리는 폭탄인데요. 이 폭탄 내부를 보면 수많은 작은 폭탄, 자탄들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폭탄 본체가 상공에서 터지고 나면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들이 넓게 퍼지면서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철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폭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속탄은 강철비라는 별명답게 동시다발적 타격력이 뛰어나지만 작은 폭탄 중 터지지 않는 불발탄이 많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Unexploded bomblets from cluster weapons can remain in the target area, endangering civilian lives, especially children who might be curious. 이런 우려 때문에 2010년 120개 나라가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 협약에 가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지만 미국은 국내외 반발을 감안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It was not an easy decision, and we're not signatories to that agreement, but it took me a while to be convinced to do it.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극심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원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155mm 포탄 생산량이 충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조건과 러시아 집속탄 불발률이 최대 40%에 달하지만 미국산은 그 10분의 1도 안 돼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delivering to Ukraine will consist only of those with a dud rate less than 2.35%. Compare that to Russia, which has been using cluster munitions across Ukraine with dud rates of between 30 and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대놓고 비난했던 터라 더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집속탄을 지원하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부족하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출국하기 전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무기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심 끝에 지원을 결정했다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Not permanently, but to allow for in this transition period where we get more 155 weapons, these shells for the Ukrainians, to provide them with something that has a very low dud rate.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생산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백악관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미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고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정도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원을 찬성하는 쪽은 집속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집속탄만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game-changing weapon. We keep hoping that there's some munition or some weapon that we can provide the Ukrainians that will produce victory.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나토 가입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짐가방 사이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구급차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계속 병원과 기차역을 오갑니다. 피난민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어제 오전 이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피난민들이 숨졌고 부상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5명도 포함됐습니다. It was one missile which were hurt on the railway station. People just wanted to go away for evacuation, and this missile killed more than 30 people.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모체안에 소형 폭탄 수백 개가 든 집속탄으로 공격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역 앞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서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러시아어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З касетними бомбами, яка зірвалася у повітрі над селом. В цей час ми чекали на перший потяг. Традиційно, ті поїзди, які надходять до станції, вони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자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토치카 U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군에서만 사용된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 로켓 발사대를 탑재한 군용 트럭이 지나갑니다. Multiple rocket launching systems, which the Russians call a flamethrower, called a TOS-1. Now that flamethrower actually, or rocket launcher, uses thermobaric or weapons with thermobaric warheads, and essentially.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도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군이 수미 지역에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초고온의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돼 대부분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도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공폭탄을 썼다며 비난했습니다.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Devastation that Russia is trying to inflict on Ukraine is large. 러시아가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유치원 등을 집속탄으로 타격해 어린이 1명 등 민간인 3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다량의 소형 폭탄들이 들어가 있는 무기로 역시 대부분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confirmation of that. We have seen the reports. If that were true, it would potentially be a war crime. 국제형사재판소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